일단은 주피터 노트북부터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 눌러서 JU만 입력해도 주피터 노트북 나옵니다. 자, 엔터해서 항상 이거 닫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파이게임 폴더로 들어와서 파일도 열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해 봤을 때 여기 밑에 이거 보이죠? 이거를 보면 됩니다. 자, FPS 설정한 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구조만 만들면 됩니다. 지금 FPS 설정까지 틱으로 했고요. 이제 이게 게임 시간에 좀 직접적인 관여를 할 겁니다. 이것도 테스트하면서 값이 계속 바뀌겠지만 FPS는 이 부분이라는 거 알면 돼요. 지금 할 거는 이제 뭐 이런 화면에 우리가 이제 게임 캐릭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되고요. 전에 초기화는 이제 맨 처음에 실행되죠. 이닛 실행되자마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세팅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게임 내부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만들어져 있는 거 안 쓰고 직접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굳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 이상 내가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 게임 화면 창 크기 이거였죠. 400 x 900 그러면 딱 봐도 여기가 좁으니까 여기가 400처럼 보이고 여기가 900인 걸 알 수 있죠. 크기는 뭐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타이틀 유징 파이게임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안에다가 인자로 줬어요. 유징 파이게임이라는 걸 타이틀에다가 저장해서 뭐 파이게임 내부에 있는 디스플레이의 setCaption이라는 메서드에 인자로 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에 그 전체 화면 모드랑 창 모드 옵션이 있죠. 그러면 이제 창 모드로 했을 때 게임 이름이 나오고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전체적인 크기 조절하는 거니까 창 크기는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내부에서 이제 쓸 색상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헥사 코드도 있고 이런 거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 안쪽 있죠? 게임 화면 내부 설정 여기는 내용이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클락 있죠? 얘는 알아서 시간 구해오는 거. 그리고 이 K라는 변수는 뭐냐면 이 화면 깜빡거리는 거 이거 있죠? 이거 테스트하려고 넣은 거예요. 짝쓸 때랑 홀수일 때 이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요. 이 색깔을 얘가 홀수일 때 이 색깔이 나오게 할 거고 짝수일 때는 이 색깔 이런 식으로 나오게 했고 그러면 이제 초당 몇 번씩 K 값이 증가하는지 틱을 통해서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했고요. 설정만 잘 해놔도 나중에 봤을 때 그럴듯한 게임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설정은 이 사전에 하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 잘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이벤트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메인 이벤트 먼저 해놓고 설정해야지. 이거는 내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정확하게 또렷하게 보고 메인 이벤트를 한 다음에 변수 같은 거 화면 내부 설정 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어렵죠 그러기엔. 일단 색깔 같은 경우는 RGB 값으로 했고 그리고 색깔은
컬러 피커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RGB 코드로 선택하시면 돼요. 저랑 똑같이 할 거면. 그리고 이제 스펙으로 하면은 눈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다른 색깔 추가했고요. 회색으로 추가했고. 그러면 이제 틱이 60으로 돼 있다는 건 1초 동안 60번 화면이 깜빡거린다 라는 건데, 그렇다는 건 이 while문 안쪽 있죠? 이 안쪽을 초당 60번 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긴 뭐 딱히 조정할 건 없고요. 왜냐면 만들어진 기능 가져다 쓴 거고요. 이렇게 쓴다 라고 대표적인 사용법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종료할 때 이벤트를 넣어줬어요. 종료할 때 이벤트 넣어줬는데, 이 이벤트는 뭐냐면 게임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진짜 게임 종료하게 하는 이벤트인가, 추석 처리해놓고 실행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누르면 종료되죠? X. 자, 근데 안 돼요. 응답하지 않는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 커널도 죽었고요. 이럴 땐 다시 클릭해주시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꺼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폼은 없으면 X를 눌러도 꺼지지 않고, 이제 생겼을 때 X 누르면 제대로 감지하죠. 경우의 수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시스템 엑시트를 1로 바꿈으로써 1과 0이 같다 라는 이 조건식에서 거짓이 나와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X 게임 화면 나왔을 때 여기에 X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값이 여기에 해당하면 참이니까 변수의 값이 바뀌어서 올라가고 조건식 결과 거짓이라 탈출해서 종료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로직인데 이 정도만 해도 더 이상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잘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탈출 경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보통 처음에 만들면 무한 반복문 있죠. while은 뭐 true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건데, 거의 모든 거는 이 무한 반복문 안에서 내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는지, 어떻게 조작을 하고 싶은 건지 그거를 감지해가지고 명령어대로 또는 조작하려는 대로 움직이는 게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능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탈출구를 먼저 뚫어놔야 돼요. 무한 반복문을 쓰려면 탈출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탈출구가 없으면 이 테스트할 때도 시간이 좀 필요 이상으로 걸려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거 폼은 이거 주석된 상태로 여기서 X 계속 눌렀을 때 응답되기 뭐 이런 거 떴죠? 그런 거. 그래서 while문 탈출하는 건 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셨을 거고요. 여기는 뭐 K를 재료로 쓰는 이 품은, 이거는 이제 게임 화면에서 배경색 바꾸는 용도인 거죠. 변하는 이미지를 움직일 때마다 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실행해봤을 때 보라색으로 나오네. 컬러에 컬러가 별다르게 설정한 게 없어서 그런가? 지금 다시 검정색으로 정할 건데, 전사 작업할 때 이 컬러에 들어있는 게
별다른 게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 없으니까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필이라는 거는 이 괄호 안에 색상 정보를 내가 인자로 준다. 그러면 이 스크린을 채워요. 내가 준 색깔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얘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썼다 해서 내가 블랙으로 썼다 해서 화면이 블랙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어디까지나 변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이거는 깜빡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전처럼 뭐 if문을 통해서 값이 변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고정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를 좀 봅시다. 그래서 이미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좀 각종 포맷이 있습니다. 보시면 BMP, 뭐 JPG, 뭐 PNG 아니면은 또 뭐 있을까? 다른 데에는 뭐 크게 나와 있진 않네요. 그냥 그 우리 이미지 파일 같은 거 확장자명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SVG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저는 PNG 파일을 쓸 거예요. PNG 파일. 파일마다 특성이 다르고요. 만약에 뭐 JPG나 PNG 파일 있죠? 이거를 다 어떻게 입혀야 되는지 그 방법조차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구글링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그 화면에서 보여줄 그 캐릭터 있죠? 이 캐릭터의 이미지를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도 같이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일단 뭐 우리가 게임이 여기서 움직이면서 내려오는 적을 없을 거니까 뭐 비행체 같은 걸로 하시면 되겠죠?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고요. 뭘로 해볼까? 뭐 저는 미사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진짜 너무 사실주의니까 PNG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서 얘처럼 방향 위쪽 방향 근데 잠깐 이거는 투사체에 좀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비행기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얘처럼 윗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쓰시면 돼요. 하고 싶은 거 고르시면 되고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골랐으면 잠깐 근데 이거 검정색인데 이걸로 하면 안 되겠네요. 검정색이면 이게 좀 디자인 쪽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거는 여기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은 이제 뚫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이걸 내가 이미지에다 갖다 준다. 여기다 넣는다. 검정색이니까 식별할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이걸로 하죠. 이거 일단 이거를 다른 이미지로 저장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이거는 전 수업에서 있던 건데 여기에 겹치네. 이름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저장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덮어 쓰겠죠? 바꾸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저장하고 그러면 자, 윈도우 2키 한번 눌러보세요. 윈도우 알파벳 2 누르면 다운로드 한 거에 다운로드가 없네. 어디였더라? 잠깐 바탕화면 파이게임이라는 폴더였는데
잠시만요. 아, 예, 사진에 파이 게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만들어져 있던 폴더였기 때문에 여기다 저장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사진 여기에 바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잘 들어와 있고요. 일단 다시 코드로 돌아와가지고 좀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색깔을 검정색만 쓸 거니까 필요 없는 색깔 없애가지고 좀 깨끗하게. 이것도 뭐 붙여주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미지를 로드 할 겁니다. 자, 이미지 로드 할 건데 이것도 다 파이 게임 안에 있어요. 파이 게임에 이미지에 로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드할 때 넘어가는 인적각은 내가 다운로드한 내가 다운로드한 이미지가 들어있는 폴더 있죠. 여기에다가 폴더를 하나 생성하세요. 저처럼 뭐 파이 게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 안에다가 내가 저장한 이미지를 옮기세요. 자, 그럼 폴더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파일 얘를 가져올 건데,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이걸 선택하고, 선택 안 해도 되고, 이쪽 보면은 이게 경로예요. 이 파일에. 자, 그럼 이거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경로예요. C 드라이브의 유저스의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사진의 파이 게임이라는 폴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왔으면 이 경로를 복사해서 인자로 주는 겁니다. 로드에다가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문장이니까 쌍따옴표로 감싸가지고 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폴더에서 저처럼 막 이렇게 PNG 이런 것처럼 확장자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보기 있어요. 보기 클릭하시고요. 파일 확장명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이제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불러올 때 경로가 지금 역슬래시로 되어 있죠. 자, 이거 역슬래시 변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코드에서는 역슬래시 모릅니다. 이건 슬래시죠. 이 역슬래시 몰라요. 그래서 파일을 못 찾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슬래시로 변경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하면 될까요? 이거는 안 됩니다. 잠깐 이거 움직이지도 않아요. 제가 이거 지금 드래그 하려고 하는데 응답 없음 나오죠? 네. 이게 뭐냐면 지금 파이 게임이라는 폴더를 인자로 준 거예요. 이미지를 안 줬어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파일 이름을 줘야 됩니다. 이미지 클릭하시고요. F2 눌러서 Ctrl A, Ctrl C 하시면 됩니다. F2 키는 이제 이름 변경할 때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슬래시 하나 쓰고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PNG 파일이니까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해줘야 돼요. 컨버트 알파라고 있어요. 알파. 이렇게 해야 PNG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데드 커널? 오류가 한 번씩 발생하면은 여기에 데드 커널 나오니까 그거 데드 커널 클릭해서 해결한 다음에 저장 한번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왜 파일 이름을 좀 간단하게 저장해야 되는지 알겠죠? 아니면 뭐 F2 눌러가지고 복사해도 되는데 혹시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거 지금 이미지를 불러오긴 하는데 이걸로 한 번만 쓸 게 아니죠? 왜냐면 이런 이미지도 있고 우리가 다른 이미지도 불러올 거니까 이걸 계속 활용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려면 변수에다 담아놔야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불러오고 싶다 이렇게 변수에다 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변수에 담은 건데 아직 활용 안 했죠? 활용하려면 전사 작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 작업하는 부분에서 스크린.블릿 블릿이라고 있어요. 블릿을 쓰면 되고 블릿은 뭐냐? 또 이러네. 블릿 왜 자꾸 이러지?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도 안 되네. 여기서 찾아보죠. 뭐 이런 거 저장해 놓은 게 있을 거니까. 블리팅을 통해 뭐 블리팅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미지 표면을 픽셀 스크린 표면에 복사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어쨌든 배경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블릿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인자를 또 줘야 올려놓든 말든 하겠죠. 우리가 이제 배경에다 올려놓을 게 플레이어죠. 불러온 거. 자, 그리고 인자 하나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0,0. 자, 이건 뭘까요? 위치? 예, 위치 좌표입니다. 좌표. 게임 화면에서 좌표. 자, 이제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불러오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안 건드렸으니까 무시하시고요. 왜냐면 이 사이즈 보시면 여기 512 x 51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화면이 여기가 400이잖아요.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세요. 일단 자,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여기 화면에 좀 크게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좀 긴 문장이 나왔으면은 아마 여기 잘려가지고 밑에 횡 스크롤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CSS 파일에서 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아마 근데 구글링 해야 될 거예요. 잠깐만요. 주피터 노트북 가로폭 변경?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코드가 잘리는 그런 경우 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보고요. 왜냐면 저도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구글링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하는 거라서 뭐 내가 HTML 태그 이런 거 알고 있으면 개발자 도구에서 좀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서 일단 하기 전에 어떤 영역인지 이거 하면은 이거 클릭하면은 내가 마우스를 올리는 곳에
어떤 부분인지 다 나옵니다. 클릭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옮겨보면 이쪽 보이세요?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 그래서 이 괄호폭이 전체 포함되는 클릭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건 조금 더 크고 여기인데 이 부분 안에 또 없나?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지난번에 글자 크기 변경할 때 있죠? 그 어디였더라? 사용자의 주피터 노트북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였나? BS 코드로 열고요. 여기다가 div 하고 잠깐 이게 아까 클래스였나? 클래스죠? 클래스면은 이제 뭐 div 하고 점이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id 속성이다 샵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2000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 해보면 일단 저장하고 저장했는데 그러면 뭐 전체 복사하고 저장하고 저 그냥 뜨는 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아까 저장하고 끌라 하니까 그냥 뜨더라고요. 조금 200 차이라서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는 안 보이는데 한 100으로 한번 해보죠. 100으로 제가 클래스를 잘못 선택했나 봅니다. 변화가 안 된 거 보니까 여긴가? 여러모로 좀 번거롭습니다. 뭐 그냥 태그 아니 뭐 속성값만 잘 알아내면 되는데 그게 좀 귀찮아요. 인풋 에리아 이거 위에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이너셀? 여기는 아니고 네, 그냥 구글링 하죠. 태그 뭔지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온 걸로 해서 CSS 건들면 되니까요. 컨테이너? 잠깐만 그러면 여기도 뭔가 컨테이너가 있긴 한데 잠깐만 그러면 이건가? 이거 같은데요? 네. 왜 클래스보다 아이디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2500으로 한번 해보죠.
네, 그거네. 이거였네요. 다시 돌려놓고. 그래서 변경할 때 이런 식으로 div 샵 노트북 하이픈 컨테이너 중괄호 열고 위드 1800 픽셀 세미콜론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새로 고침 해보면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올려드릴게요.